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쌀값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담은 농업민생 4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법은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남는 쌀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시장 가격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는 어제 서울에서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 등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산업 발전 포럼을 열고 혁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지라며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신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시험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관광과 마이스 허브 조성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새만금 관광 마이스 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정책과 민간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아시아 관광 마이스 중심지라는 비전을 도출하고 구역별 핵심 개발 방향, 국제회의기구 유치 전략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관광 마이스 허브가 새만금 관광 개발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군산 선유도 인근 바다에서 도자기와 담뱃대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선유도 해역을 발굴 조사해 220여 점의 유물을 새로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물은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 등 도자기 190여 점과 조선시대 화폐인 상평통보와 청동숟가락, 곰방대 등 금속 재질의 유물 20여 점입니다. 연구소는 선원들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배로 운반했던 화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021년부터 발굴 조사를 시작해 선사시대 간돌검과 고려청자, 분청사기 등 유물 660여 점을 찾은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농지 전용 절차 없이도 농지에 농막 설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농지의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가하고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필지당 한 곳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농지는 면도와 이도, 농도,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인접해야 합니다. 국립익산치유의 숲이 지난 6월 준공했지만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운영 주체인 산림청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최근 진입로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미흡한 행정 절차와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진입로 부지 매입을 위한 계획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사업장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지출한 도청 고위 간부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간부 공무원 A씨의 징계를 해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부임 이후 아들 사업장에서 1,22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또 민간 위탁업체가 부인 소유 상가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논란을 키웠습니다. 민주당이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야권 연대의 힘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리수는 앞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발생한 최소 11표 이상의 여당표 이탈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고한 야권 연대를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결기를 보였습니다. 군산 8개 농협과 원협이 참여하는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올해 말 출범합니다. 법인은 고품질 원예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활성화를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인데요. 법인이 설립되면 저장과 선별 작업이 가능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계정면의 한 딸기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 재배가 한창입니다. 한겨울에도 딸기 재배가 가능해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지만 수확하자마자 팔아야 하고 판로 개척도 쉽지 않습니다. 원예 사업 하려면은 투자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이제 보조 사업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규모화 시키고 좀 투자할 수 있게 보조 사업을 좀 많이 늘려주시면 좋고요. 수확 선별 다 모든 기계화 없이 사람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력 문제가 있어요. 군산시는 원예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의 농협과 원협 8곳이 각각 6,500만 원씩 모두 5억 2천만 원을 출자해 법인을 만듭니다. 최근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마치고 조만간 농림부의 승인과 등기를 거쳐 올해 말 출범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산은 현재 수도작 위주의 농업 구조로 원예 농업이 미약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산의 원예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원예 농산물의 판매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의 원예 농업은 그동안 통합 마케팅 조직이 없는 탓에 산지 유통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비용과 인력, 판로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상황. 시는 법인이 설립되면 1호 사업으로 저장과 선별 작업이 가능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공모 신청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원예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게 되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넓어질 것이고 조공법인이 선제 요건이 되는 산지 유통 활성화 관련 지원을 폭넓게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곧 출범하는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고품질 원예 농산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에 불어닥친 강풍과 눈으로 인해 이틀 사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눈과 강풍 피해 신고가 93건 접수됐습니다. 지난 27일 내린 눈으로 시설하우스 5동과 축사 4동이 무너지는 등 모두 4.84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 오전 8시쯤 군산 옥도면에서는 강풍에 한 건물 지붕이 절반가량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북도가 도내 의료기관과 함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전북도는 오는 12월부터 3개월 동안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0곳과 협력해 한랭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시 체계는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 등의 발생 추이를 기록하며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됩니다. 지난해 감시 체계로 신고된 도내 한랭 질환자는 19명으로 전년보다 3명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 70만 원을 체불해온 음식점 주인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음식점 주인인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퇴사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를 빌미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씨의 사건에 대해 검찰과 박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1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 일부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지역 업체로부터 8차례에 걸쳐 6,2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유도 짚라인 전 위탁운영업체 대표와 임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정의로운 군산인 모임은 오늘 짚라인 전 위탁운영업체 대표이자 어촌계장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어촌 개원들의 동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해 공금 6억 원을 사용하고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업체의 임원을 맡았던 이사 12명도 어촌계장의 위법 행위를 방조했다며 업무상 횡령 방조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주 도내 아파트 매매가가 한 주 전보다 0.06%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매매가는 전국적으로 0.02%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도내 하락폭은 컸습니다. 도내 전세가는 0.01% 하락한 반면 전국적으로 0.01% 올랐습니다. 전세가는 전북을 비롯해 전국 6개 시도가 하락했습니다. 익산시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 9동을 리모델링해 귀촌인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빈집 무상 제공으로 귀촌인과 청년 등 20여 명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로 단장한 빈집은 호당 2,500만 원의 지원금이 투입됐으며 최대 4년 동안 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시는 내년에도 9동의 빈집을 추가로 재생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8월 빈집 정비 공모를 통해 1억 원을, 최근 추가로 5억 1,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내년까지 빈집 8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매년 도비 지원을 받아 130여 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자녀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수한 4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28일 밤 김제시 불양면의 한 농로에서 12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나도 따라 죽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선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원이 연인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락 및 접근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2일 전주지검은 A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CCTV 등을 확보한 뒤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장가린입니다. 도내에서 차지하는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 비중이 5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1,305가구로 전달보다 122가구 감소했습니다. 도내 전체 미분양 물량은 2,799가구로 군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곧 50%대를 유지해오다 46.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도내에서 군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49.3%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4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6,622명으로 1년 전 7,032명보다 410명 줄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3.8명으로 4명에 비해 0.2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성비는 여아보다 남자아이 출생이 더 많았습니다. 국립군산대가 비정규직인 대학 회계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군산대 노사는 지난 27일 대학 회계직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노사 임금단체 협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회계직은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 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로 2명이 출마했습니다. 익공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본권 건설과 기계운영 6급과 김병진 상하수도과 토목 7급 등 2명이 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전에 나섰습니다. 구본권 후보는 인사행정 대안 제시와 악성민원 대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병진 후보는 공무원 정년 연장 추진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합원 1,437명의 전자투표로 이뤄집니다. 나종대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군산소방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군산소방서는 나종대 운영위원장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 구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오늘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 위원장은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혜춘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 군산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군산청년회의소 특우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78차 임시총회에서 지혜춘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혜춘 회장은 청년들의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리더로 성장시키고 청년과 기성세대의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JC 특우회는 만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JC 현역 활동 이후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종군산농협 여성산악회가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 40명에게 동절기 방한용품 네일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르신들에게 네일을 전달하며 안부 확인, 한파 대비 요령, 건강수칙 등도 안내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